음악적 재능이 탁월한 친구들 참 많은 요즘인데요. 그 치열한 세계에 21살 현진 군도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왔다 갔다 하면 듣는 것만. 물론 아이돌을 꿈꾸는 건 아닙니다. 작사와 작곡에 본인의 재능을 펼쳐보겠다는 현진 군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꿈을 향한 첫걸음. 아직은 낯선 것 투성입니다. 서울 와서 느낀 건데 서울은 막 높은 건물들도 있고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막 나무들도 많고 곤충들도 많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서울에 살 때 좋은 추억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물놀이도 많이 가고 또 산에도 많이 가고. 낯선 서울살이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이따금 떠오르는 고향 생각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푸른 자연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던 그곳. 그를 버티게 해준 건 고향의 마을입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너가 정규 과정을 밟았다면 어떻게 컸을까? 뭐 저도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자라온 과정이 저는 좋아요. 네. 그래서 딱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마치고 대안학교 갔잖아요.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상 그거를 부딪힐 때는 되게 힘들죠. 자기 힘이 없으면 사실은 아주 힘들고 또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생각들지만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했더라면 또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라고 이렇게 딱 명함을 내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좋은 곡을 쓰려고 해요. 이제 그러면은 저는 어디 대학을 나왔어요보다는 저는 어느 곡을 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던 소녀는 스스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아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을 키워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좀 커서 마을에 좀 많은 힘이 돼주고 싶어요. 지금 당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아직 제가 뭘 이룬 게 없어서 네, 제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돼요. 좀 더 많이 커야 돼요. 안녕하세요. 방송사진가치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10명 청년들입니다. 아까 그 친구를 보면서 내 20살 때는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어땠는데요? 내 20살 때는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억눌렸던 것들을 대학교에서 푸는. 그래서 방탕의식. 맞아.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여자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길거리에서 뭐 피해 다니고 이랬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왜 피해? 아니 마주치면서 가면은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는. 네, 그런 생각 들었어. 저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일찍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대안학교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서울에 20살에 올라가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음악 활동을. 그렇게 일찍 시작했으면 나도 어땠을까.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 아니면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다, 뭐 이런 거. 나는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흙을 가지고 논다거나 아니면 자연에서 논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요새는 없는 것 같아. 요새 아이들 위험하다고 이제 밖에 못 다니게 하고 집에서 뭐 컴퓨터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자연과 좀 만날 수 있고 이런 교육들을 받아오는 게 좋고. 산 하나만 넘으면 음식도 말투도 달라지는 마을. 이곳은 그리움 가득한 현진군의 고향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마을입니다. 백운산 용숫골 아래 서곡의 6월은 붉은 양귀비 꽃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위에 동그랗게. 그거 나 타고 가져올러 가야 되겠네, 그러면. 그 니치가 니 키로 나무가 나가나 안 나가지? 아니 그렇게 큰 나무는 놔두고요. 그러니까 장가하지 마. 나 타고 가져가야겠네. 얘들아 비 올 것 같다. 매년 6월 서곡마을에서는 양귀비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아유, 지금 이게 뭐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약간 이쪽으로. 천둥 소리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비까지 쏟아집니다. 축제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하지만 아직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스로 미로를 만들어가지고 애기들 오면은 이거 갖고 놀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들은 바로 마을 주민들. 그렇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일손을 보태기 위해 지영양은 친구까지 호출했습니다. 1년 넘게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일도 하고. 먹어. 배고플 텐데. 양귀비 전에 양귀비 떡, 그리고 양귀비 막걸리까지. 온통 양귀비 꽃이 만발한 음식들로 조촐한 마을 잔치가 치러집니다. 바로 고기야. 그나저나 이 비는 언제쯤 그치려나요? 못다한 준비가 마음에 걸린 지영 씨가 슬며시 자리를 옮깁니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일손을 메웠던 시간. 그렇게 양귀비 축제가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님이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마찰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한테 배를 몰라. 아무튼 잘 참으셨어요. 아유, 병선이 때문에 진짜. 저희가 병선이 때문에 내가 이게 마인드가 이게 바뀌어요. 이제 이게 참 이게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게 자꾸 들으니까 이제 훈장이야, 훈장. 형님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드디어 서곡마을의 양귀비 축제가 그 막을 올렸습니다. 선홍빛 양귀비가 꽃물결을 이루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좀 더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임신했을 때도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꽃도 더 많아지고 여기도 넓어지고 행사장도 엄청 많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마을에서 관상용 양귀비꽃을 키우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지금은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지만 알고 보면 갈등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 아래 비닐하우스 있는 300평에 처음 한 2년간 심다가 사람이 많이 와서
넓힌 게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 그다음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요 밭 저쪽으로도 한 2,000평 되거든요. 절로 이렇게 저기 앞에서 서서 보면 우리 집만 빼고 나머지가 다 양귀비가 될 정도. 그렇게 8,000평을 심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런데 빼고 너무 힘들어서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이제 3,000평으로 줄었지. 처음에는 뭐 저 멱살도 잡고 그랬어요.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아무 준비도 없이 축제를 한 거예요. 막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러니까 약간 무모한 거예요. 뭐 화장실도 준비해놓고 주차장도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은 뭘 켜오는데 화장실도 우리 집에 여기는 여자들은 쭉 서 있고 저기는 막 차가 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가 다 막혀가지고 막 사이카가 와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그거 교통푼이라고 하고 그것도 몰랐던 거야. 저녁에 마을 어르신 나보다 형벌 되시는 분들 올라오셔가지고 야,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 죽겠다고 그냥. 사실 그는 처음부터 서곡마을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선의가 마을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네. 10월 말에 심으시면 내년 10월 말이. 네. 보시다시피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신 아이디를 제공해주고 또 그분들은 나나 원주민들은 그 아이디를 받아서 좀 우리가 좀 뭐 미래에 좀 소득이나 또 뭔가 우리 마을이 전체적으로다가 좀 더 행복하고 또 뭔가 지수가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분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아주 정말 인재죠, 인재. 그러니까 아이디어 뱅크지, 어떻게 보면. 갈등의 불씨였던 양귀비 꽃이 이제는 마을과 주민들을 단단히 이어주는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한 개. 네, 여기다 직접 넣어주세요. 네. 축제 현장은 서곡마을의 교육 공동체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서곡 초등학교부터 길배움터, 서곡 생태마을,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이르기까지 축제 현장 곳곳에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 살아있는 교육 공동체의 현장임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자, 좋은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시우유 그거 했어? 한미도 그거 했는데. 어휴, 이쁘겠네. 축제 현장의 한쪽, 20살 지영 씨도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컵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글자가 거꾸로 써지니까 글자 쓸 때는 반대로 써야 돼요. 자신만의 글씨와 그림으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컵을 만드는 중인데요. 너무 귀퉁이 했으면은 잘릴 수 있어. 가만히 주시고요. 잘린 것 같은데. 마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것. 이곳 서곡마을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이거 뜨거우니까 잠깐 만지지 말고. 지영 씨는 현진 씨와 마찬가지로 서곡마을의 특별한 교육 현장에서 자라난 산 증인입니다. 마을이 키워낸 아이.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는 진짜 마을에서 키워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을에서 키워줬다. 네.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서는 넌 못 키웠을 거다 이런. 뭐 저는 되게 공통적으로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소꿉마당 어린이집 다닐 때도 참꽃 어린이학교 다닐 때도 맨날 노는 시간에 이런 그냥 밭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 논두렁 뛰어다니면서 놀고 막 그랬던 게 거의 일상이었어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마을에 있는 모두가 선생님이에요. 마을에는 그러니까 뭐 부모나 아니면 옆집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그리고 마을에 있는 모든 공간이 배움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움터가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쉽게 말하면 마을 교육 공동체에 저희가 추구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영이 같은 경우는 소꿉 때부터 여기서 쭉 자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 내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는 다른 부모가 이 아이도 봐주고 다른 아이도 돌봐주고 그런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얘는 마음이 푸근한 거야. 누굴 만나도 또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지영이는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곡마을의 교육 현장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반송의 청년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저희 아까 오늘 거기서 밥 먹고 왔어요. 신나게 간판 사진 찍었어요. 서곡마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 출발점은 1999년 원주 지역 최초의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소꿉마당 어린이집이었습니다. 2006년 서곡에 올 때는 그 소꿉마당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거나 학부모거나 이런 7가구가 거기에 우리 땅을 하나 같이 사가지고 소꿉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 사가지고 7집이 지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이제 소꿉마당 어린이집이 들어갔고 개인집들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 소꿉마을 7집이 들어오는 바람에 확고하게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소꿉마당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서곡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소꿉마당에 젊은 부모님하고 기존에 있던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주로 농촌 마을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잘 안 맞긴 안 맞는 거예요. 이혼화가 자꾸 되는데. 근데 이 실감은 조금 있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시골의 정서는 사실상은 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참 진솔한데 그분들이 진솔한 마음은 땅과 농사 그 연결된 부분뿐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들은 사실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약간의 그 차원이 뭐냐면 한 3단계는 앞서간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한테 3단계 앞서가는 이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 이해도 못하고. 저희 여기 조금 내려가면 서곡 사격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격장에 저 딴 데 있던 사격장까지 합해서 커다란 사격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백수였어요. 백수다 보니까 이제 뭐 투쟁국장을 했죠. 준비하는데 일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회, 그래 그쪽하고 한 20명 정도 청년회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격장 시학전술훈련장을 반대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모임을 갖고 그때 이제 우리 그 7가구 있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왔던 이분들이 힘이 가장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원주시는 축제했으면 다 이거 가서 알려내고 이것이 안 된다. 뭐 청정지역이고 원주시에 합하고. 네, 그런 것들이 그래도 마을 사람들에게 좀 많이 그게 계기가 돼서 많이 좀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또 같이 뭔가를 엮어내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보죠. 결국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얻게 된 이주민들. 그들의 구심점이었던 소꿉마당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곳에 오면 화려한 장난감이라든지 화려한 옷이라든지 뭐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런 것보다 그냥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몸으로 같이 놀아주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냥 생각들을 아이와 그냥 어른 친구가 되어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정말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곳이 그래서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뭐 저는 교육의 장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놀이터예요. 이 상가들이 다 놀이터고 얘네 어마어마하게 걸어 다니거든요. 저희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 주변 전체가 다 이 아이들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릴 적 소꿉놀이를 했던 기억처럼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지어진 소꿉마당. 마을 인근의 산과 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성장의 터전이 됐습니다. 소꿉마당의 초대 원장이었던 박영옥 씨는
자연놀이 숲학교를 통해 그 교육 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숲에서 자유롭게 노는 거. 그러니까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지시 안 받고 하루 종일을 마음대로 놀게 하면 굉장히 창작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키우는 교육.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삼는 이러한 교육법은 어린이집에서 사회적 기업 숲학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공교육으로선 공동체 교육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소꿉마당 중심의 이주원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육은 자유교육이야.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랬고, 그 당시 학교의 입장은 인지교육이잖아요. 그죠? 예절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소꿉마당 출신들이 만드는 창꽃 어린이 학교하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봉합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소꿉마당의 자율교육을 초등학생에게로 이어가는 곳. 이곳은 방과후 학교인 참꽃 어린이 학교입니다. 여기 입학 선생님이세요. 저 다닐 때도 계셨어요. 예, 저거 졸업생이고요. 지금 와서 얘기하죠. 그때 입시 위주의 공교육은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았고 그 결과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참꽃 어린이 학교는 그렇게 사라진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복원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곳에서는 공부 빼곤 다 해요. 근데 가장 큰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안에서 놀면서 합의해내가고 양보도 하고 또 우겨보기도 해서 애들한테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또 인간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야 되잖아요, 평생. 근데 그거를 또 배우는 게 아닐까.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집 통째로 다 니들 거야. 마음껏 다 갖고 놀아. 단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뭘 만들고 뭐 할 때 위험하거나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나랑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이런 걱정 슬슬 생길 법도 합니다. 자연도 좋고 관계도 좋은데 도대체 공부는 언제 하는 걸까? 해답은 자율교육과 공교육 사이에 교집합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학교가 자율교육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서곡마을의 교육 환경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많이 늘고 있고. 내년에 학급 수가 늘 것 같아요. 지금 유리교실이 전혀 없어서 지금 증축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칸을 지어요. 저기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아이들이 한 100명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18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200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입니다, 우려. 너무 많이 늘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걱정이야,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는 보기 드문 시골 학교. 그 교육 현장을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이렇게 계곡에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크고 있죠. 자율교육을 받아들인 서곡초등학교의 노력들은 다시 마을을 향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알아가고 또한 마을의 어른들을 만나며 지혜를 배우고 관계를 배워갑니다. 지역의 예술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마을 나들이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마을에 선생님이 예술가분 3분을 섭외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우리 학교 교실에서 마을 나들이에 섭외라니 조금은 낯선 수업인데요. 교실을 나서는 아이들. 도시에서는 소풍이라도 가야 볼 법한 풍경이지만 이곳 아이들에게는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치크. 저기 앞에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면 이렇게 풍차 있죠? 풍차, 바람개비라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농장에서 쓰는 공교육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업인데요. 요거는 뭐야 그냥 직접 그리는 거고 요거는 미리 갖다 채우는 거고.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서곡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강원 지역 행복 더하기 학교로 지정되면서 자율교육에 좀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때론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가치도 있기 마련이죠. 소대형이야 좋아하지? 너는 나보고 틀리게 그리는데 아주 개성 있게 그려. 쌤 운동 이상해. 쌤 이거 쌤이 제가 그렸어요. 하나 더 그렸어요. 근육이라면 이거. 아 이거 내 잠재력이 깨어나면 이게 다 근육이 되는 거예요. 미술이라는 과제보다 마을 어른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아이들의 모습. 마을 곳곳이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고 또한 놀이터인 셈입니다. 이번엔 마을의 목공실을 찾았습니다. 이분 역시 서곡마을의 주민. 마을 안 목공소가 오늘의 또 다른 교실입니다. 금을 한 번에 막 때려 박으려고 하지 말고 큰 살들을 먼저 없애고. 도자기를 빚는 공방 역시 아이들의 훌륭한 교실이 됩니다. 쌤, 나 이거 저도 좀 가르치고 좀 해주세요. 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물이 들어간 데만 들어가 있고 골고루 안 돼 있다. 야 위에 잡아주자. 마을을 누비며 자연과 환경,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는 남다른 이 교육 철학은 서곡의 교육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심 가치입니다. 일단 가장 큰 건 마을 이해 교육이죠. 그리고 일단 저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에서도 물론 배울 수 있지만 교과서에 있는 성취 기준을 따르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육 자료들을 찾아보면 마을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마을 나들이라는 걸 계획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다음 마을 나들이 때는 뭘 할까? 놀아요. 노는 거랑 비슷해. 말놀이. 마을 자 여름이면 하는 거 뭐? 수영이. 그렇지. 우리 원주 서곡천에 흐르는 스위밍. 서곡천으로 가서 거기 흐르는 물 속에 사는 생물들도 관찰하고. 거기 별로 없어요. 오리 데려가요. 우리 오리 데려갈 거야. 네, 잠깐만요. 오리 가다가 지 혼자 끽끽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찰을 잘해야지. 정해진 틀보다 자연과 오감에 집중하는 학교 교육. 서곡초등학교의 특별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마을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서곡마을의 교육 공동체 이야기. 6학년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 서곡리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곡교육 네트워크입니다. 서곡교육 네트워크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우리 서곡리의 특별한 단체입니다. 서곡교육 네트워크는 서곡리 아이들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과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교육 현장들이 바로 이 교육 네트워크 안에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을 곳곳이 모두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된 새로운 형태의 마을 공동체가 바로 서곡마을의 비밀이었습니다.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원주는 미세먼지가 높기 때문에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 주변에 소나무를 심겠습니다. 마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아이들의 각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을 속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탐구하고 그런 결과들을 발표한다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고요.
누구나 바라지만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닌 마을의 교육 공동체. 어린이집에서 학교, 그리고 방과 후 교실까지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곡마을이 해금 소리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계기로 만난 학부모들은 그들만의 모임을 하나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에서 일지라지 마주실게요. 소금마당에서 다 애들 키우고 엄마들이에요. 네, 다. 아마 5년, 6년씩 계속 같은 이 해금 사실 되게 어려운 악기인데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서로 편하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저희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해금 딱 소리만 해금 하면은 되게 신금을 울리고 그랬는데 이런 동아리 모임들은 교육 네트워크가 마을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기 소금마당을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이 마을로 이사를 오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면서 이사를 하고 싶다는 이제 좀 간절한 소망을 거의 이제 한 1년, 2년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이제 이사도 오게 됐고. 저도 애들을 한 거의 7년 동안 여기 어린이집을 소금마당을 보냈으니까 거의 뭐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해봤자 10분 안쪽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학교로 가고 이 해금 동아리가 없었으면 아마 저희도 이제 아마 만나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해금 동아리가 있으면서 계속 그 끈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소금마당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그들이 모인 서곡마을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꾸리게 됐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중심에는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서곡 생태마을이 있는데요. 우리 단체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MPO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 활동은 크게 이제 이 동아리들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음악 축제가 있었고, 며칠 전에 양귀비 축제가 있었는데 양귀비 축제도 진행하고 꾸는 곳.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공동체.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법인을 꾸렸습니다. 작품들이에요. 마을의 법인은 마을의 사업과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고민하고 실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자기들이 마음껏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비록 2대이긴 하지만 최신형 PC예요. 최신형 PC라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아주 최신형이 아니면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없어요. 저 사용한 애들이에요? 네. 물론 마을의 이런 노력들은 아이들이 자라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네트워크의 회의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다들 오셨네요. 빨리빨리 오세요. 그래서 오늘 안건은 2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1학기 서곡 교육 네트워크 사업 평가의 건, 그다음에 2번째는 그 상반기 결산의 건 2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교육 네트워크와 마을이 함께 진행했던 양귀비 축제가 상반기 결산에 으뜸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했었는데 양귀비 축제는 우리 단체별 부스 운영을 하고 또 서곡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했었죠. 평가를 할 때 마지막 날 어르신들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장님이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쨌든 시스템들이 조금씩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9번 하는 동안에 거의 뭐 추진하는 사람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기획단하고 기획단 안에 홍보팀도 존재하고 또 의사결정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비록 많은 회의는 하진 않았지만 기획단에서 안을 만들어서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 이런 구조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해 시작된 마을의 교육 네트워크. 학교마다 단체마다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마을이 곧 학교이며 주민 모두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자라온 걸 보면은 그냥 꼭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아니더라도 그냥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 그리고 존중하는 법 이런 거를 엄청 배우고 자라면 저렇게 크는가 보다. 진짜 마을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지 않나. 어린이집 갔을 때 원장쌤이 말씀해 주신 게 아이들의 주체성을 굉장히 믿으시는 게 되게 인상적인 거야. 우리도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도 약간 쏟아붓자 청소년들한테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같이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어, 수학, 과학 배우는 게 교육의 다가 아니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들을 제 마을에서 많이 배우나? 나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동아리 못 하겠는데 방송부도 없애고 동아리 자체를 못 만들게 했어. 뭐라고?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래서 대학교 가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동아리 듣는 거였는데 가서 잘 놀았지. 이곳은 마을 안의 또 다른 학교, 길터 여행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인 길배움터입니다. 선생님이 청소기와 씨름을 하는 동안 승환이의 신경은 온통 고양이를 향해 있습니다. 승환이가 먼저 키우자고 했으니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승환이의 몫인데요. 어서 오세요.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네, 저희 히로인 홍열자입니다. 학교에 온 희주의 하루 일과는 강아지의 아침밥을 챙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승환이가 고양이를 선택했다면 희주의 선택은 강아지. 자신의 제안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 이곳 길배움터의 불문율입니다. 한때는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기도 했었던 길배움터.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이곳은 김희석 선생님이 오면서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을 때 어른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너 나중에 후회하게 돼. 라고 먼저 불안해하시고 공부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집단의 평균적인 부모님들이나 교사들보다는 조금 덜 불안해하지 않으실까? 좀 나는 믿고 기다린다. 좀 지켜본다.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아직은 수업이 아니고요. 그 국토종주 자전거 여행 갈 때 신청서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지금은 비록 2명의 학생이 전부지만 학생 수가 적다고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는 3사람. 그 계획은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여름. 부산 을숙도입니다. 오늘은 길배움터의 가족 3사람의 계획이 실행되는 D-Day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서공교육 네트워크의 길터 여행 협동조합에서 기획한 자전거 국토종주. 2바퀴로 떠나는 세상 구경의 첫날입니다. 앞으로 6일간 부산에서 원주까지 장장 500km를 달릴 예정인데요. 아, 저기 큰 도로 일반 도로로 빠져나왔어? 아, 그래 알았어. 천천히 와.
많이 늦으셨네요. 아, 예. 환자가 됐어가지고. 들어가요? 예. 여자분이 팔이 아파가지고. 강원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서곡마을의 학생들까지 총 20명이 주인공들입니다. 꿀맛 같은 휴식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첫 오르막 구간. 참가자 중 최연소인 15티주는 무사히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40회째 어제. 성공하면 유일한 명입니다. 아니 아까도 넘어졌어요. 괜찮아. 여기까지 못 올라갔어요. 거친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던 그때 드디어 내리막입니다. 끝까지 올라갔어요 오르막에. 야, 할만한 거 다, 와, 다리 움직여. 야, 여자보다. 됐어. 수고했어. 오르막과 내리막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에 때로는 기다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정상에서 좀 기다려. 그래, 두고 가. 장갑 챙기고. 여기 못 가. 수덕. 형님, 비가 와서 물이 찼어요. 가요? 네, 위로 올라가서 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하령 모두 다 완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종주 구간 중 최대 난코스 이화령입니다. 어른이라서 혹은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는 코스. 올라가서 정원세 보고 아이들 동영상 인터뷰하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왼쪽으로 내죠. 안녕하세요. 화이팅.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 액체를 모른다. 오케이, 땡큐.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한 6일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좀 날려버리고 자기의 그 밝은 기운들을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 이미 그 시간을 이겨낸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하자. 화이팅! 드디어 종주 마지막 날입니다. 혼자라면 머뭇거렸을 일. 엄두도 나지 않던 그 길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길 위의 아이들에게도 마을의 어른들에게도 지난 6일은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6일간의 종주,
결국 그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곳으로 가네 세족식을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세족식 하니까 궁금해서 잤더니 에이 발을 씻긴다는 게 어쩌면 이게 좀 뭉클하네요. 이거 그래요. 6일간의 종주를 마친 승환이도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하고 아들 고생 많았어. 엄마 발 닮아가지고 김홍환이 잘 달렸겠네.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나 못하겠네. 저걸 마을 차원에서 뭔가 준비하고 시도했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남겨주는 모습이 너무 좀 찡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부모라면 정말 같은 거야.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을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에 대한 믿음을 있고 애도 스스로를 믿게 되는 과정인 것 같고. 마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는 아이들은 마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사람을 모으고 관계를 이어주고 그리하여 사람을 키워내는 마을. 마을이 학교이자 모든 주민들이 선생님인 서곡마을에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